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이탑에듀 대표 원장 권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1시간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좀 그래도 뭐 핵심적인 내용들 잘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좀 간소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을 2025년 꿈의 케어 이렇게 잡았는데요. 2025년이 많은 게 변화가 있는 그런 해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어떤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될지, 그리고 이제 자사특목고 관련된 내용은 오늘은 인트로 정도만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뭐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학습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초중 등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 하이탑에듀의 대입 실적인데, 요 24학년도에 이제 한양대 의대 등 인서울 18명인데요. 이 한양대 의대를 간 친구가 저희 이제 초중등반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워서 이제 풍생고 진학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고등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역시 이제 우리 초중등반 출신들이에요. 뭐 이렇게 의대도 붙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대학도 많이 붙었는데 서울대도 1차 합격을 하고 근데 최종 합격까지는 이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드릴 만한 내용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홍보 자료나 이런 데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배경이 뭐고 뭘 중요시하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우리 하이탑은 이 대학교 입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자사특목고를 가는 것도 사실은 대학교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등급이 바뀝니다. 등급이 바뀌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1등급 구간이 10%까지 바뀐다. 자, 현재는 몇 프로죠? 네, 옆에 계시면 이제 여쭤보면서 하면 재밌는데 현재는 4%입니다. 근데 이제 10%까지 확대가 되니까 현재 4%까지가 1등급인데 여기가 스카이 라인이에요. 스카이 서성원 의대 라인. 그리고 11% 현재 11%까지가 이제 2등급을 뜻하는데 여기가 인서울의 중위권에서 하위권까지 뭐 중경외시 라인, 건동 라인 이런 정도가 요 2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정리를 해놨지만 인류대와 서울중위권대학이 하나의 등급으로 묶이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들어가겠죠. 특히 스카이급의 대학에서는 예전에는 2등급으로 구분됐던 애들이 다 1등급에 있는 거죠. 그럼 학생을 선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특히 예비고일 학부모님도 계신데 현재 상황이 1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수월해졌다. 그죠? 어지간하면 저희 고등부에 고등대입관에 한 챌린지 1반 이상인 아이들은 2등급 이상 다 받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1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등급 받기 쉬워졌다. 하지만 스카이에 대한 경쟁력은 엄청 올라갈 거다. 그죠?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경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선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되겠죠.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중등부에서 특히나. 자, 2등급 구간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의 2등급, 3등급, 4등급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과 4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다 2등급으로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인서울부터 수도권 상위부터 수도권 그냥 평범한 대학까지도 이 2등급 안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2등급을 받기는 또 엄청 수월해졌죠. 지금은 11%인데 34%가 돼버렸으니까 2등급은 받기 수월해졌지만 2등급 중에서도 어떤 애는 인서울을 갈 거고 어떤 애는 수도권을 갈 거니까 여기를 가기 위한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 경쟁률을 뚫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초중등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것만 잘 아셔도 괜찮아요. 자, 내신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상대평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 1등급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인서울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방침입니다.
근데 제가 성남에서 한 20여 년 정도 입시를 해왔는데 항상 조금 이제 사실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다른 타 지역의 강남이나 분당에 비해서 좀 늦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현될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논술 수련 평가 확대되는 게 방침이니까 이 부분도 초중 시절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현재 이제 고1 학생들에 대한 어떤 숫자들인데, 풍생고가 235명이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인데, 지금까지는 4%였으니까 8, 9명 정도만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23명이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등급 따기 쉬워졌죠. 대신에 이 23명이 다 스카이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얘기를 꼭 아셔야 돼요. 초중등부에서 특히 아셔야 되고, 이 지원 가능하다는 건 내신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내신에만 목매면 합격이 안 될 겁니다. 원서가 6개인데 내가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1등급에 해당하는 학교에 가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또 스펙트럼이 지금 넓어졌거든요. 스카이라인부터 해서 쭉 가서 저 국민세종대까지도 다 1등급 라인에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라면 어떤 대학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이거 쓰고 싶죠. 그럼 원서 6개 중에 한 4, 5개 이거 쓰고, 하향 지원도 좀 안정 지원도 애매해졌어요. 한두 개 정도 밑에다 썼다. 그럼 여기에만 붙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1등급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합격 가능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발 도구고, 대학교 입시는 대학이 만들어요. 이 국가에서 방침은 주지만 대학이 우리는 이걸 조합해가지고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입시가 현재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현재 2025년도에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2가 됐을 때 이제 확정안이 나오게 됩니다. 대학들마다.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내신 등급만으로는 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확실한 거고, 이런 애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현재도 이런 애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기부와 수능 최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제 이번에 그 아까 연세대 간 친구, 서강대 간 친구도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수능은 전국단이잖아요. 이거를 고3 때 좀 깔짝깔짝 공부한다고 해서 전국 단위의 실력을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수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시절부터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근데 그럴 만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해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과목도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지금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정도만 있었던데, 이제 융합 선택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것들이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이제 요 진도 계획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도 계획들이 나오고, 이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뭐, 국어는 1등급, 수학은 2등급, 뭐 또 1등급, 1등급, 1등급을 받았다. 그럼 여기 이제 합쳐지게 되니까 평균을 내게 되면 1점 몇이 나오게 되죠. 이게 합치면 5니까, 아니죠. 6이니까 6을 5로 나누게 되면 1.2등급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평균을 내게 되면. 그래서 이 학생은 1.2등급인 학생이 되는 거고, 1.0등급인 학생도 있을 거고요. 1.5등급인 학생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학들을 또 좀 어느 정도 쓰게 됩니다. 뭐 다 1등급이던가 2등급이던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생기부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생기부.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세 번째로 초중 시절에 챙겨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탐구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제가 딸이 10살이 됐어요. 3학년. 제가 근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생긴 거보다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98학번입니다. 아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10살이 되는 해부터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탐구 보고서를 씁니다. 물론 못 쓰는 데도 있는데 약간 생기부에 맞춰서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뒤로 타는 법 이런 걸 탐구해 보는 거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죠? 이런 일들을 초중 시절에 해봐야 됩니다. 수행평가면 충분하게. 그리고 중학교는 이미 고등학교 입시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수행평가도 비율이 높고요, 40%. 근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에 이제 신규 등록하러 왔는데 저는 수행평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냥 학과 공부만 했어요. 학과 공부 쉽잖아요, 중학교. 그럼 걔는 고등학교 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
즉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라는 도구로 탐구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그럼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역량들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거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걸 쓰는 주체는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쓰는 건 담임 선생님이 쓰는 거지만 이거를 갖다가 한 거는 학생이 했다라고 어필을 해야 담임 선생님이 써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는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매칭이 잘 되는 학교들이 있고 학생이 막 활동을 잘한 걸 잘 써주는 학교들이 있고 고등학교도 학생이 뭘 했더라도 좀 잘 못 써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선정 설명회에서 들으시면 되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저는 아이들 잘 갔으면 좋겠거든요, 대학교. 그러려면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쪽이 이제 내신과 관련이 있겠죠. 내신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와 관련이 있겠죠. 그죠?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수능 시험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가능 대학을 보시면 등급별로 이건 현재의 등급이에요. 현재의 등급. 현재의 등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예를 들어 1.0에서 1.3이면 서울대 의찬, 그다음에 1.6에서 2.1이면 뭐 이런 대학을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표를 보여드리는 건 이거 고등학교 때 보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생기부에 따라 생기부의 퀄리티에 따라 1.0이나 1.2등급인 학생이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요. 퀄리티에 따라서는 이런 데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기부의 퀄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의 사례인데요. 이제 우리 이제 고등대입관의 사례. 1.8등급인 학생이 있었어요. 이번 년 졸업생입니다. 잘했죠. 자, 여기 대학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데가 이 등급대에서 해볼 만한 대학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나중에 입결 결과를 보면 알기 때문에 이런 걸로 5개 썼습니다. 원서. 그리고 저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리고 그냥 한 개는 안정 지원을 썼어요. 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이의 생기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은지 어쩐지. 그렇죠? 안 괜찮았던 거죠. 여기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성신여대에 붙었어요. 좀 안타깝잖아요. 사실 더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었고 원서만 잘 썼으면은 건국대, 동국대 라인 정도는 뚫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의 중요성이에요. 수능 시험. 자, 수능 시험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등급이 이렇게 있고요. 내신 등급이고요. 이쪽이 수능 등급입니다. 자, 애매한 선에 한 요 정도 내신, 요 정도 내신. 이거 못한 거 아니거든요. 잘한 내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는 다 1등급인 애들이죠. 근데 요 정도 내신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이 수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죠? 수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동 라인을 추천하게 되는 거고 수능이 좋은 경우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라인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수능 최저랑 관련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수능 공부도 초중 시절에 해야 된다. 자, 생기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하이탑 TV에 설명회를 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1시간 정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간단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그다음 수능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역시 보시면은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리가. 자, 챕터 1 고교학점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내신 등급 받기는 쉬워졌다. 내신은 쉬워졌다. 그런데 대신에 경쟁률이 올라갈 거다. 그죠? 두 번째, 논서 수령 평가가 확대되고 수행 평가가 중요하다. 이거를 초중 시절에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생기부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에 따라서 대학교 합격이 결정될 것이다. 지원은 의미가 없죠. 경쟁률이 더 세지는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내용을. 자, 두 번째 자사특목고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자사특목고의 종류들인데요. 일단 국제고와 외고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외고는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고요. 그래서 입시 얘기를 좀 하면은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여서 외국어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어를 전공으로 들어가면 좀 나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어 전공이다? 그러면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 거죠.
입시를 치르려면 수능도 잘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교과 부담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가서 뭘 할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계열에 외국어랑 관련 있는 계열이면 외국 가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생기부가 워낙에 중요해지니까. 내신이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국제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기반으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이런 인문학적인, 인문 계열과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 두 개의 선발 방식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똑같습니다. 자, 과학고랑 영재학교가 있죠. 영재학교 가장 어려운 학교죠, 들어가기가. 그래서 영재학교랑 과학고가 또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들인데 여기는 정말 영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영재다 그러면 아마 요 설명회보다는 다른 데 가셨을 것 같고 쉽진 않습니다, 들어가기가. 자, 선발 방법은 제가 또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다음 전사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과 편제를 니네 맘대로 해라 라고 이제 자율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 최적화된 교과 편제를 하게 되죠. 학교별로 정시 위주의 학교와 수시 위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방식은 또 역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확실히 잘 가죠. 그죠? 서울대 등록자 수인데 외대부고 수시 정시 합쳐서 60명 정도, 하나고 17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다음 데이터도 볼만한데요. 뭐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4등급 대 정도만, 현재의 4등급이면 고교학점제에서는 2등급이에요. 2등급, 한 3명 중에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서울대 연고대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의 3등급, 그리고 현재의 5등급,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3등급만 해도 경희대, 중앙대 이런 데는 잘 붙어요. 제가 보면 자사고 갈 수 있고 아이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는 뭐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탑 이제 초중등부, 중등부죠. 뭐 특히 중등부에서도 특목자사 커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목자사 커리라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자,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뽑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 대부분 다 자기소개서 전형이에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저도 이 과학고에 응시한 학생들을 몇몇 가르쳐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로 찾아오셔서 방문 면담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단계를 넘기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붙게 되면은 과학, 수학, 창의성 및 잠재 역량 면접인데 대부분 이 면접에서 이제 이게 말이 면접이지 시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필고사를 보게 되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영재고랑 관련 있는 어떤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재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국제고랑 외고. 여기는 국제고랑 외고는 영어 성적 출결이죠. 그죠?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영어는 좀 잘하는데 수학,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국제고나 외고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럼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고생을 하는 부분이 수학입니다. 내신이 등급이 안 나와요. 수학을 쉽게 내지 않아요, 절대로. 자, 그래서 국제고나 외고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그러면은 수학 공부를 충분히 하고 가야 되고, 자, 전형은 생기부랑 자기소개서 면접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기부는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이고 중학교 때 준비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 또 저도 뭐 얘기해드리지만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기부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이탑 입시센터에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함께 콜라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이 되면은 자기소개서랑 뭐 컨설팅하고 면접 컨설팅 해주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국제고, 외고는 같은 라인이고 자사고도 똑같은데 다른 거는 영어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 반영한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도 어렵지만 입학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이제 적합하냐 뭐 이런 검사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할 때 당연히 올레이를 받아야겠죠. 중학교 시절에. 자, 중학교 시절에 올레이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 받으면 이제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잘했죠.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한 40% 정도 아이들한테 A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는 A를 받는 거예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A가 그렇게 되게 대단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고, 전 과목에 대한 심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행은 금방 하는 거고요. 심화 능력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자, 그럼 초등, 중등 시절에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심화 공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가져가는 거. 꼭 특목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이 일반고도,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전 질문지를 보니까 학부모님 한 분이 고등 내신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고등 내신을 잘 받는 법. 자, 간단합니다. 일단 중등 내신은 어떤 과목이든 어떤 개념이나 유형 정도의 난도가 있어요. 개념이나 유형 정도의 난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유형 심화 문제가 있고요. 정말 어려운 최고 심화 문제, 수능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등 시절에는 이게 100% 나와버려요. 학교 내신에. 어려운 문제 안 나오죠. 최근에 조금씩 찔끔찔끔 한 5% 유형 심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그래요. 하지만 분당 강남 쪽은 아닙니다. 분당 강남 쪽은 7대 3으로 나와요. 어려운 문제도 되게 많이 배정되어 있는. 근데 고등부에 가시면 잘 아시다시피 뭐 성남고나 성남여고가 좀 쉽다고 알고 계시지만 거기도 7대 3대 0입니다. 비율이. 심화 문제가 30%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100점 받던 애들이 70점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건 수학 얘기만이 아니에요. 전 과목에 대한 얘기고, 뭐 성일고처럼 어려운 위례한 비고, 효성고 이런 경우에는 65대, 20대, 15 정도로 최고 심화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1등급을 받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고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심화 공부가 돼야 된다.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현재의 3등급, 고교학점제에선 2등급밖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심화에 대한 공부를 사실 초중 시절에 좀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이 한 번 딱 트이면은 그 다음은 진도가 나가는 거지. 그냥 그 역량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화에 대한. 그래서 선행보다는 심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선행,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사고를 가려면 심화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외고 자사고.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추가 연계 탐구 역량.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찾아낸 걸 갖다가 2, 3학년 시절에 계속 추가해서 탐구 활동을 해 나가면 이게 생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독서, 봉사, 수상 전부 다 생기부 내용들이죠. 생기부를 잘 갖추고 두 번째 생기부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1500자.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게 되죠. 자, 성향은 이런 성향인 학생들이 어울릴 것 같고요. 자, 생기부. 그렇죠? 생기부와 자소서는 면접의 재료로 쓰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는 탐구 역량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의 생기부예요. 자, 영화 감상 토론반에 들어갔고 1학기 때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담고 있는 영화를 보고 컴퓨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함. 이게 중학교 1학년 시절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을 가진 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 그죠?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컴퓨터 발전사라는 어떤 책을 하나 읽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생기부에 실리고, 꼭 책이 아니어도 돼요. 영화여도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AI 시대니까 AI가 어떤 거지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찾아보고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학교에 제출을 하고 생기부를 냅니다. 생기부에 적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남다르죠,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이 외고 자사고의 이제 합격을 좌우하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학교 학생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1500자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외대국어 면접 문항인데요. 자, 물리학자 꿈이라고 했는데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물리학의 대중에 기여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래? 라고 한 거죠. 이 친구의 생기부에는 아마 이런 거를 읽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나. 그럼 자기가 읽은 거, 자기가 감명 깊게 느낀 거 이런 걸 얘기를 충분히 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컨설턴트가 붙어서 너 이거 읽어봐. 읽기 싫어 죽겠는데 관심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관심을 개발해주고 학생이 그런 걸 이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공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챕터 세 번째, 이제 학습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사 특목은 저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게 되고요. 자사 특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학습 로드맵은 대입에 성공하기 위한, 자, 바꿔서 얘기하면 고등 내신, 생기부, 수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한 학습 로드맵입니다. 초중 시절에. 자,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실제 상담 원서를 가져온 겁니다. 197점의 내신이에요. 경기도는 200점 만점이거든요. 되게 잘한 거예요. 전교권에 있는 학생. 그죠? 근데 1학년 1학기 내신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고교학점제 내신으로 따지면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입니다. 그러면 1.8, 거의 2에 가깝게 되죠. 그러면은 중경외신은 날아간 거죠. 그렇죠? 물론 한 번 못했다고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요거만 봤을 때는 수능 시험 봤더니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과학사회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전교권에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신 한 180 정도밖에 못 받았었는데 이게 막 1, 2에 있는 애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중등 내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등 내신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중등 내신 100점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똑똑한 학생들이면.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100점을 받아왔고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 내신에는 심화 문제가 30%, 수능 시험에는 52점입니다. 수학만. 영어 수학도 30%씩이에요. 30점씩 배정되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 심화라는 포인트를 해야 되고 초중 시절에 충분히 보는 게 이제 초중등부 학부모님들께는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건 좀 다른 세상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험이 쉽다 보니까 좀 결과가 좋고요. 노력은 점점 안 하게 되고 나 이거 안 해도 잘해 이런 식인 거죠. 어머님도 학생들도 좀 다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안심을 하게 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항상 학교 시험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앞서갈 수 있는 올림학습도 충분히 해주고 심화학습도 충분히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필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아까 전에 보였던 사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내신을 잘 받으려고 하니까 중학교 내신. 그렇죠? 근데 입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고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학생들이 고등부에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인류대나 인서울은 1등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으니까. 자, 키워드는 이런 것들입니다. 심화 능력이 있느냐, 그죠? 초중 시절에 학습 시간을 얼마나 해왔느냐, 이게 학습 습관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자, 실제 고등학교에서 저희 하이탑에도 고등대입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약간 유료 어플에 돈을 좀 들여서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순공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1, 2등급선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에 한 5시간 정도의 순공 시간을 가져요. 근데 3등급 라인은 3시간. 근데 4등급 이하는 그냥 약간 학원 숙제만 하는 느낌? 어쩔 때 기분 좋을 땐 좀 잘하고, 기분 나쁠 땐 못하고. 그죠? 누가 잘할까요? 자, 너무 쉬운 얘기죠. 이 친구들이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도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좀 쉬어라. 핸드폰도 좀 하고 놀아라. 주말에도 게임 좀 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아라. 어렸을 땐 괜찮다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규칙이 있는 선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루에 2시간씩 차이가 나게 되면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중등부에서 좀 잘해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보통 중학교 평일에는 공부만 합니다. 새벽 1시 정도까지 학원 숙제하기 바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하거든요. 근데 대충 하는 애들은 하루에 1시간도 안 해요. 2시간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이게 365일이 쌓이면 700시간인데 이 700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고등학교 수학 한 과를 10시간을 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70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합쳐도 70과가 안 돼요. 유형이랑 개념은 충분히 다 보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3년이 쌓이면 차이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3년 더 해온 애랑 3년 덜 해온 애가 차이가 벌어지는 건 공평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경쟁사회니까 좀 앞서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습관들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테마입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학생들을 컨설팅한 내용입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이 학생 재밌어요. 그죠? 자, 취침, 학교, 학원,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남학생입니다. 여가 시간, 그 다음 다시 취침입니다. 숙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주말 일정이 있대요. 주말 일정.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교, 수학학원 갔다 와서, 씻고 나서 8시부터 11시 반까지 공부. 그죠? 차이가 벌어지겠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경우, 이런 습관을 형성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됩니다. 참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영어학원을 갔다 왔는데, 수학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경우가.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학원 갔다 왔으면 영어 숙제하는 게 맞죠. 기억이 새록새록 할 때. 수학학원 갔다 왔으면 수학 숙제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에서 바로 잡아줬습니다. 영어학원 갔다 와서는 영어 숙제를 한다. 수학학원 갔다 와서는 수학 숙제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좀 핵심적인 게 제가 요 컨설팅에서 애들이 작성한 건데 요겁니다. 수학 숙제와 수학 복습이 분리된 거예요. 자, 수학 숙제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머님들 항상 불만 있잖아요. 너 숙제 말고 딴 건 안 해? 그러면 다 했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숙제는 숙제대로 하는 거고, 뭐 오답을 오회독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찾아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이탑반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못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지금 현재 능력이 부족한 거니까 저 학원 클리닉실에서 매일 2시간씩 너는 블랙라벨을 풀어라. 혼자. 그래가지고 친구가 지켰습니다. 블랙라벨을 매일 2시간씩 더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년에 뭐야, 쟤 따로 공부하네. 그러고 스터디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학원에. 조망만한 학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하이탑반 1기 졸업생입니다. 아까 한양대 의대 및 그 옆에 인서울 간 애들. 인서울 잘 갔어요. 중앙대, 경희대 뭐 있어요. 스카이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숙제하는 시간 외에 뭔가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뭔가를 하는 시간에 뭘 할지를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저학년 땐 그런 게 어려우니까 좀 정해주는 것도 괜찮죠. 너 오답 오해독 해봐라. 너는 심화 문제서 하나 더 풀어봐. 어머니들이 주셔도 되죠. 아니면 어머님들이 주시기 어려우면은 학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좀 선생님 이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잘 되어도 사실 공부 습관이 잘 잡힌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입시에서 1등급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이거예요. 1시간을 더 남긴다. 공부하는 시간을. 숙제하고 뭐하고 자시고 간에 1시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공부하기로 한 거죠. 그럼 그 1시간에 뭘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 뭘 할지 결정하는 힘이 생기는 게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 할 건 많아요. 국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수학 심화 공부도 해야 돼요. 영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게 자기 주도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밥을 떠먹듯이 그죠?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학습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학원만 다니면서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입에 넣어주기만 하면은 그때서야 받아먹는. 그나마도 맛없으면 퇴 뱉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습관을 형성해줘야 된다. 초중등부 시절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시간을 채우면 돼요.
자, 숙제하는 시간과 뭔가 다른 공부하는 시간을 분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자, 추천입니다. 추천. 세분화. 그죠? 숙제하는 시간 60분, 오답하는 시간 60분, 심화하는 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2시간 반을 하루에 편성하는 거죠. 계획표를 짜고. 자, 루틴도 제가 추천하는 예시를 드렸어요. 이렇게. 영어학원 갔다 온 날은 영어 숙제 하고, 자기주도 학습으로는 수학 심화하고, 여가 시간엔 독서하고 잔다. 아, 선생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이상적인 건 알아요. 이상적인 건 아는데, 근데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인서울의 스카이급에 합격하는 애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 아시겠죠? 핸드폰 잘 안 하고. 그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다. 맨날 핸드폰만 하고 놀고 있다? 그럼 점점 스카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타이밍을 잡아서 변화는 너무 빠르게 진행할 수 없어요. 아이가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나브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걸 개선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생님 저는 고등심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 그러고 서울대 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서영고 서성한.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추천 학습 시간입니다. 초4 1.5시간. 숙제는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다 할 거예요. 초5, 초6, 중1, 중2, 중3으로 가면서 이렇게 맞추고 고등부 가서 5시간. 고등부에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바꿔가면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죠? 일단 기본 학습 잘 터득하고 자기주도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된 상태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설명의 요 PDF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드릴 텐데 거기로 문의하면은 주실 거예요. 이 유튜브 라이브가 좋은데 단점이 오신 분들의 연락처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으로 한번 연락을 주셔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지점 설명회 하기 전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저는 학부모님들을 리스펙트 합니다. 저보다 선배 학부모님들이시고 대부분은.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주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학부모님의 역할을 다 했다. 그리고 저는 학생을 리스펙합니다. 학생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예요.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공부 안 했어요. 원서 쓸 때 되니까 지방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지방대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재수할 거예요. 고려대 갔어요. 할 수 있거든요. 직업반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옛날 직업반. 직업반인 친구도 중앙대 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리스펙해요, 저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지만 이 리스펙하는 게 약간 좀 제가 현장에서 보기에는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 근데 야,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의심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명받을 수 있는 어떤 영상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컨설턴트고요. 자, 여기에 학부모의 믿음 집대성 편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꽤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느낌이 오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터디 코드의 저희 대표인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요. 한번 제가 이거 드리면 또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다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선생님 그 어머님들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원도 리스펙 해 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리스펙이 이렇게 이어졌을 때 그랬을 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말씀드려서 다 기억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내신만으로는 안 된다. 자기주도 학습을 터득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 특목자사고는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